예전에는 미국이 글로벌 시장을 키웠다면 지금은 이 글로벌 시장에 키우던 에너지를 다 미국에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뉴노멀이 온 거예요. 어디만 성장을 할까요? 지금 보면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지금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미국만 행복해하고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느 시장을 보고 살아야 되느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디커플링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이 원래 하나의 세상이 되었다가 코로나 이후로 지금 여러 가지 세계 경제가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디커플링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은 호황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실업자가 줄어들고 인플레이션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실업자가 늘어나고 인플레이션이 늘어나면은 경기가 되게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줄어들고 실업자도 줄어들면은 경기가 굉장히 안정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 비례관계에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지금 깨진 겁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낮아졌는데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가 좋아진 거냐 나빠진 거냐, 이걸 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도 딜레마 때문에 되게 많은 이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고찰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떤 거냐면은 생산성과 화폐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 중에 하나였는데, 이 생산성이 이 화폐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생산성이 이 화폐와 비율이 맞아야 안정된 사회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생산성이 10%가 올랐다 생각하면 화폐의 수량도 10%가 올라야 되는 거죠. 이거는 화폐 가치라기보다도 화폐의 유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현상이었었냐면은 역사적으로 평균 2%를 생산성의 향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페드에서는 금리를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이 생산성의 2%에 맞는 인플레이션이 2%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됐었냐면은 지금 7에서 10%가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이 금리도 이걸 따라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금리를 높여서 이 인플레이션을 2%로 맞춰야 되겠다 하는 게 지금의 페드의 목표입니다. 근데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 페드의 목표가 지금 뉴노멀인데 이 뉴노멀을 못 맞추고 있다. 이제 바뀌어야 된다. 지금 현상은 이 현상을 좀 분석을 해서 좀 목표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핵심은 생산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는 미국의 생산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포커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은 두 가지의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성의 향상에 의해서 인플레가 일어나는 거죠. 생산성이 높아지면 그만큼 화폐가 같이 유통량도 늘어나면서 생기는 인플레이션이고요. 또 하나는 단순히 화폐 가치의 하락에 의해서 일어나는 인플레이션. 그러면은 1번에 의해서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은 안정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화폐 가치의 하락에 의해서 일어나면은 반드시 붕괴가 옵니다. 그러니까 거품이 생기고, 거품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이런 거품이 생겼다 없어지는 현상에 의해서 경제가 한번 위기가 오거나 붕괴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20년간은 인플레이션이 화폐 가치의 하락에 의해서 일어났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면 이번에 오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생산성의 향상에서 온다. 향상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단어를 쓸 건데요. 향상이 아니라 이동이다. 이 개념을 이번에 좀 아셔야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생산성의 이동이 어떻게 왔느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들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생산성이 이동을 했었는데 언제 이동을 했었냐면은 중국이라는 곳이 세계의 공장이 되면서 모든 생산성이 중국을 향해서 이동을 했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냐면은 1990년대부터 2015년 정도까지 중국이 세계의 공장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어떤 식으로 옮겨졌었냐면은 OEM이나 주문자 생산이나 아니면은 무역 같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생산을 중국에 맡겼던 거죠. 자, 이때 어땠었냐면 1990년대만 하더라도 뭐가 낮았어요? 인건비가 상당히 낮았죠. 그러면서 무엇을 아낄 수 있게 됐냐면은 원가가 낮아졌죠. 이게 뭘 가져왔냐? 생산성의 혁신이 되어서 원가는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때 무슨 이야기가 나왔었냐면은 글로벌 가치 사슬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가치 사슬이 되게 어려운 얘기지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 고부가 가치는 어디로 가냐? 선진국. 그 다음에 저부가 가치는 개발도상국인데 결국엔 얘가 중국이었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고부가 가치가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해줬고 그 생산성의 이동이 인플레이션을 막아가면서 사회의 안정을 가져왔던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오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두 가지 사건이 글로벌 가치 사슬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 중국으로 이동했던 제조가 다시 미국으로 리턴하는 과정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그냥 리턴이 되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은 미국의 제조업이 부활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직 저부가 가치는 안 찾아왔는데 어떤 제조업? 고부가 가치를 가진 제조업인 거죠. 이제 깨달은 겁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제조업도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것을 만들어줬던 두 가지 사건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반도체 사건이고 두 번째가 요소수 사건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거긴 한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을 얘기하자면 이 정도 사건입니다. 이것들이 공급이 안 되면서 전반적인 문제를 가져왔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제조 생산업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면 미국의 상황을 봅시다. 미국의 현재를 보면 예전에는 중국에서 생산된 상품이 넘어왔죠. 지금의 상품은 미국 내 생산이야. 자,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상품에 들어가는 생산성은 세 가지가 있죠. 우리 항상 배웠던 거 노동, 토지, 자본. 자, 여기서 상품에 가장 영향을 미친 게 노동이다 이거야. 예전에 중국인을 썼는데 지금 미국인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올라가죠? 갑자기 상품의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왜? 원가가 올랐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노동을 뭘로 해결을 해줍니까? 고용으로 해결을 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예전에는 이 상품의 가격이 원가로 해서 해외로 나가서 해외 시장을 키워줬단 말이야. 각 나라의 시장을 키워줬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이 노동이 상품에 반영은 됐지만 이 노동에 들어간 이 인건비가 어디로 다시 들어와? 미국 내수 시장으로 다시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의 내수의 시장이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실업자도 줄지만 인플레이션도 왔지만 미국 경제는 어떻게 돼?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코로나 때 뭐 했습니까? 코로나19 때 미국에서 뭘 했어요? 돈을 엄청 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풀었던 돈이 뭐 하고 있냐면은 내수 시장에서 돌기 시작했단 말이야. 이게 돈다고요. 이 돈이 돌기 시작하면서 적당한 인플레이션이 온 겁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너무 힘든 인플레이션이지만 돈을 푼 거에 비하면 실업자가 줄어든 거에 비하면 이게 적당한 인플레이션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전에 보던 페드의 입장에서는 몇 프로가 안정적인 거라고요? 2%란 말이야. 2%를 맞춰야 된다라는 이 강박관념 때문에 전체적인 내수 시장이 이렇게 감에도 불구하고 갈팡질팡하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미국이 뭐 했냐면은 저스트 소비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소비 시장이기도 하지만 생산도 같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선순환이 어디서 시작돼? 미국 시장 내에서 선순환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10%든 20%든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떤 상품에서는 그렇게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봐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뭐만 생각하냐면은 예전에 했던 요 관점에서만 보고 있는데 예전에는 미국이 글로벌 시장을 키웠다면 지금은 이 글로벌 시장에 키우던 에너지를 다 미국에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뉴노멀이 온 거예요. 어디만 성장을 할까요? 지금 보면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지금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미국만 행복해하고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느 시장을 보고 살아야 되느냐? 중국이냐? 유럽이냐? 이것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알아본 거로는 보십시오. 미국이 실업자도 없어지고 인플레이션도 일어나고 있지만 결국에 이건 어떤 순환이다? 생산이 이동하는 선순환의 고리에 들어왔다. 그래서 한동안 미국은 꿀 빨고 사는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의 생활을 할 것이다. 거기에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게 페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경제를 좀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럽과 중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